자, 갑니다. 자, 이번에서는 네모의 어법에 알맞은 애를 골라보래요. 자, 일단 R입니까? is입니까를 물어본 거니까 주어가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 주어라는 애는 명사여야 되는데 이때 your test는 전치사 오브에 걸리는 목적어죠. 그럼 얘는 전치사 구라 주어의 역할을 못하겠네요. 앞에 있는 the result라는 명사 역시 전치사 오브에 걸리는 목적어죠. 그럼 전치사 보니까 주어 기능 못하네요. 그럼 결국 주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keeping a copy라는 표현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keeping a copy 복사본을 유지하는 것을 이란 형태로 동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당연히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복사본을 유지하는 것은 근데 뭐의 복사본? 결과의 복사본. 근데 뭐의 결과? 당신의 테스트에. 그러면서 is recommend라고 하면 추천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수동태니까 추천되다가 되는 거죠. 뭐를 위하여? for your reference는 참고, 참조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참조를 위하여 추천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험 결과의 복사본을 간직하는 것이. 자, 그 다음 2번은 it is believed라고 하면서 여겨집니다. 이시 가짜 주어로 쓰이면서 대십니까 와십니까를 물어본 거죠. 우리 영어에서 대시냐 와시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먼저 뒷문장을 봐야 되죠. 뒤에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봐야 돼요. As many as a third of newcomers라고 하면서 이 newcomers가 문장의 주어네요. 그리고 뒷부분에 are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어라 수동태네. 수동태에 쓰이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영어에서 주격보호의 기능을 하게 되죠.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 순간 BPP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라서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전치사 without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스페어 타이어가 나왔죠. 우리 자동차의 타이어라고 할 때 TIRE도 쓰기도지만 TYRE를 쓰기도 해요. 그럼 뒤에는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대십니까 와십니까를 물어봤는데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건 보고자 슈발 거 없이 정답은 100% that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이때 that은 접속사로 쓰이는 that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고자 슈발 거 없이 정답이 that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 is believed 여겨집니다. that as many as a third of newcomers라고 했죠. 여기 잘 봐야 돼요. a third라는 표현으로 분수 표현을 썼죠. 3분의 1. 우리 영어에서 분수 오브 명사를 쓰게 되면 분수가 주어가 아니라 무조건 분수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즉 이 문장의 주어는 newcomers라는 복수인 거죠. 그래서 뒤에 비동사로 is가 아니라 뭐를 쓰고 있고요? are를 쓰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겨집니다. as many as a third of newcomers. 새로운 자동차의 3분의 1만큼이나 많은 수가 are now sold.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근데 뭐 없이? without a spare tire. 여분의 타이어 없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스페어 타이어는 원래 바퀴 두고 여분으로 하나씩 긁고 다니는 타이어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given입니까? giving입니까를 물어봐 놓고 뒷부분에 people이라는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the latitude and flexibility라는 형태로 목적어가 또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인 건 몇 형식밖에 없어? 4형식밖에 없죠. 그럼 4형식이 쓰이면서 사람은 무슨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사물은 무슨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구조는 4형식 능동태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giving과 given 중에 능동태로 쓸 수 있는 건 ing, giving밖에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giving, 주는 것은 people, 사람들에게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여기 잘 봐야 돼요. 우리 원래 latitude라고 하면 뭐를 나타내요? latitude는 위도라는 뜻이죠. 우리 위도, 경도라고 할 때 그 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latitude는 위도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도 가지냐면 자유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패러프레이즈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문 속에서는 latitude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latitude 빵꾸뻥 뚫어놓고 뭘 쓰라고 얘기를 하냐면
liberty를 쓰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와요. 이 liberty가 latitude와 똑같은 의미로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요건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latitude는 위도라는 뜻 외에 자유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flexibility라고 하면 융통성이죠. 사람들에게 자유와 융통성을 주는 것은 근데 뭐할? to use, 사용할 their judgments, 그들의 판단을 사용할 and apply, 그리고 적용할 their talents, 그들의 재능을 talent는 당연히 재능이었고요. rapidly accelerate, 빠르게 accelerate는 가속시키다죠. 빠르게 가속시킵니다. 뭐를? progress는 진보, 진보를 빠르게 가속시킵니다. 그래도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라 문장 구성이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 문장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그래야 겨울방학에 연기교재 들어갈 때 당황을 안 합니다. 그때 딱 연기교재 보고 뭐야 문장 하나도 해석도 안 돼? 이러면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이 보이는 독해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수특 연계 교재를 일부러 시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3 1학기 내신은 100% 수능 특강이 들어가거든요. 100%. 안 들어가는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올도 사용하면서 비로 동건이 뭐야 어쩔 수 없이 못 든다고 해서 뭐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따로 해서라도 준비를 해보면 되니까 뭐 이거는 하면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뭐 일정이 안 되거나 해서 못 듣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들으면 뭐 안 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일정이라고 확인하고 안 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특강을 들어도 공부 안 하고 결석하고 수업 제대로 안 들을 거다라고 하면 그냥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특강은 뭐 본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4번 문장에서는 although 사용하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it is common, 우리 common이라고 하면 흔한이라는 뜻이었죠. 흔할지라도 그럼 얘도 앞에 있는 it이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to야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네요. 흔할지라도 뭐가 to begin reports and papers라고 있죠. 시작하는 것이 흔할지라도 리포트, 보고서나 어라 우리 원래 종이는 숫자로 셀 수 있니 없니? 이거 종이 몇 장? 그럼 요건 몇 장? 그럼 요건 몇 장? 점점 이거 뭐 또라이도 종이 몇 장이라고 이거 몇 장? 안 되죠. 종이는 그 단위가 딱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는 항상 물질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세는 숫자를 못 셉니다. 근데 이렇게 미친 척하고 페이퍼에 s를 붙여놓죠? 그럼 이건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논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고서나 논문을 시작하는 것이 흔할지라도 그런데 무엇으로? with careful reviews 주의 깊은 검토로 그런데 뭐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of previous work previous는 이전의 work는 당연히 연구죠. 이전 연구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로 보고서나 논문을 시작하는 게 흔할지라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고서나 논문은 이전 연구의 검토로 시작한다는 거죠. 작년에 이런 연구가 있었고 그런 연구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대요. 그럴지라도 와십니까? 하옵니까를 물어보고 있죠. 와시냐 하우냐를 물어보는 건 100% 뒷문장 확인하시면 돼요. 와시냐 하우냐를 물어봤는데 뒤에 모든 걸 다 갖춘 완전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건 보고자 시발 것 없이 하우가 정답이에요. 와시냐 하우냐를 물어봤는데 뒤에 부분에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건 보고자 시발 것 없이 와시 정답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what, 대타구는 좀 달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 뒤에 문장을 보면 되는 거죠. interest readers. 이때 interest가 동사네요. 흥미롭게 하다. 그럼 독자들을 흥미롭게 한다. 뭐야? 그럼 interest 동사에 걸리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그럼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문장? 불완전 문장. 그럼 당연히 정답은 what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what interest readers 독자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은 is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나 논문의 시작은 이전 연구의 검토로 시작할지라도 실제 독자들은 이전 연구의 검토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원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뒷부분에 the new findings 새로운 발견과 conclusions 결론들 이거에 흥미를 느낀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3번 어법상 틀린 것 찾아봅시다. 자, 먼저 1번에서는 아키텍츠라고 했네요. 우리 아키텍츠는 건축가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the architects, 건축가들. 그런데 어떤 건축가들이냐면 whose names, 우리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쓸 수 있고 사물일 때도 쓸 수 있어요. 꼭 사람이어야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누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명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소유격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근데 어떤 건축가들? whose names were mentioned, 이름이 언급되어진 건축가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mention은 언급하다라는 뜻의 동사였죠. 근데 어디에서 언급되어진?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언급되어진 건축가들은 뭐야? 그럼 주어가 맨 앞에 있는 the architect라는 요놈이 주어고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이만큼이 앞에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어가 architect라는 복수니까 동사는 was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 were를 써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주어 동사의 수일치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neither A nor B를 쓴 거죠. A와 B 둘 다 아니다. 이 건축가들은 was neither interesting, 흥미롭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to me, 나에게. 그리고 부정문의 문장 끝에 at도를 쓰면 전혀라고 해석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건축가들은 이름이 언급되어진 신문에서 was neither interesting, 흥미롭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전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항상 직독직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해석할 때 선생님 수업 준비하거나 할 때도 뒤에 답지를 거의 안 봐요. 왜냐면 뒤에 답지를 보게 되면 맥락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뜻들을 막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가지고 지금처럼 직독직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장단컨대 이제 여러분들 뭐 11월에 모의고사를 보겠지만 9월 모의고사랑 11월 모의고사 보면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 긴 문장을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을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직독직해를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듣기 평가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들으면서 해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직독직해를 못하니까 다 듣고 나서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나 고1 때까지는 다 듣고 나서 해석해도 괜찮아요. 지문 길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서부터는 듣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될 거예요. 꼭 직독직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it was careless. 자, 일단 딱 봐도 it이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to야가 진짜 주어죠. 어라,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for 목적격을 썼네요. 어라, 근데 앞에 careless를 썼네. 우리 careless는 부주의한. 우리 부주의하다는 건 사람의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부주의해? 이러면 이거 사람의 뭐야? 성격이죠. 사람의 성격이 앞에 나오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아니라 뭘 쓰기로 했어? of를 쓰기로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careless, 부주의했다. of him, 그가 to respond, 반응한 것은 뭐에? to the email, 이메일에 반응한 것은. 근데 뭐 하는 것 없이 reviewing the terms and conditions라고 했죠. 요건 수고로 꼭 알아두세요. terms and conditions라고 하면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 없이 of the agreement는 합의, 그 합의에 대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 없이 이메일에 대답을 한 것은 부주의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밑에 3번 가볼게요. 자, the negative effect, negative는 부정적인이죠. 부정적인 영향. on local wildlife, 지역 야생동물에. 근데 어떤 지역 야생동물? inhabit라고 하면 서식하다. ing를 써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그러면서 close to the fish farms라고 했죠. 이때 close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무슨 뜻으로? 어디에 가까운이라는 뜻으로요. 그럼 형용사 close가 앞에 있는 areas를 뒤에서 붙이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lose to a fish farm, fish farm은 어장, 물고기 농장이니까
어장에 가까운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그럼 결국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겠어? 네거티브 임팩트 얘가 주어겠죠. 문장 맨 앞에 쓰인 명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고 이 주어 뒷부분에 있는 이만큼이 앞에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임팩트라는 단수니까 continue에 뭐 붙여야 돼? s 붙여줘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이 continues to be an ongoing은 지속적인 그래서 지속적인 public relations라고 했죠. 대중과 관련된이라고 해서 이걸 유식한 말로 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중과 관련된 대민. 그래서 지속적인 대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for the industry 그 산업에서. 됐습니까? 다시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어장 가까이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산업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바로 뒤로 넘기시면 exercise 1, 2, 3번이죠. 자, 요 세 문제는 선생님이 딱 5분 좀 기대. 3분 좀 짧은데. 이거 얼마 정도를 줄까? 4분 줄게요, 4분. 4분 줄 테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바로 풀이를 할게요. 스타트!
오케이, 가볼까요? 자, 정답 먼저 불러줘 볼게요. 1번의 정답은 5번, 2번의 정답은 2번, 3번의 정답은 5번. 오케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라 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보고 틀린다면,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았으면 어디 해석을 제대로 어디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틀렸다면 왜 내가 틀린 답을 선택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다고 해서 괜히 막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막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이 문제 풀어라라고 시간 줄 때 딱 집중해서 문제를 푸세요. 선생님이 뭐 많이 틀렸다고 혼내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가봅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 어휘추론 문제. 이 어휘추론 문제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력이나 구문력을 가장 많이 올리는 데에는 이 어휘추론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어휘추론 지문은요, 항상 하나의 지문 속에 하나의 구조로 한 가지 주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해석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줄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풀이 연습이 제대로 되면 빈칸이나 순서 잡기 또는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이런 문제가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가봅시다. 자, learning, 배우는 거래요. To separate ourselves from, 자, separate A from B라고 하면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separate A from B, 우리 스스로를 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Our possessions, possessions는 소유물이었고요. 우리의 소유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동명사 learning이 주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단수동사로 crashes 나오면서 crash with는 뭐뭐와 충돌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충돌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cultural understandings, 문화적 이해와 충돌을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문화적 이해? identity in this country, 이 국가의 identity는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충돌을 합니다. 뭘 배우는 게요? 우리 스스로를 소유물과 분리시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소유물과 분리시키는 걸 배우는 것은 이 문화적 이해와 충돌을 일으킨대요. 그럼 요즘 문화는 뭘 중시한다는 거예요? 소유물을 중시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내용을 좀 더 봐야 돼요. 자, we are encouraged, 우리는 장려 받습니다. 뭐 하도록? to define, 정의 내리도록. define은 정의하다. 그러면서 the very essence, the very가 명사 앞에 쓰이면 얘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의미로 쓰이죠. the very는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essence는 본질이죠. 바로 그 본질을 정의 내리도록 장려받습니다. 근데 뭐에 대하여?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근데 뭐에 의해서? by what we own,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뭐야? 우리는 장려를 받는데요, 정의 내리도록. 근데 뭐에 의해 정의를 내리도록?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을. 됐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물질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라는 이 말은 문화적인 정체, 문화적인 이해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게 맞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길을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in this kind of environment,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럼 이런 환경은 어떤 환경? 물질 만능주의의 환경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it is often easy, it이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to이야가 진짜 주어죠. 그래서 it is often easy, 종종 쉽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form, 형성하는 것이 쉽습니다. 뭘? sentimental이라고 하면 감성적인,
감성적인 attachment라고 하면 애착이죠. 뭔가에 들러붙는 거요. 감성적인 애착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뭐에? To each item we own.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 감성적인 애착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사회 자체가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물질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애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건 절대 뺏길 수 없어. 이런 식의 애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holding on to. 자, 우리 영어에서 문장 중간에 이렇게 콤마 찍고 ing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요? 무조건 동사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원래 문장 중간에 콤마 찍고 나오는 ing는 분사 구문이에요. 원래 분사 구문은 맥락에 따라서 때문에, 때, 일지라도, 한다면,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독해할 때에는 콤마 찍고 ing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동사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holding on to, hold on to가 hold on to가 수거죠. 소유하다. 그래서 소유하면서 뭐를 소유하면서 things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그런데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memories 기억 때문에. 그런데 어떤 기억? 명사 뒤에 대절을 썼으니까 이 대절이 명사 수식한다고 했죠. 기억은 기억인데 어떤 기억? 데이 이보크는 일으키다. 그것들이 일으키는 기억 때문에 물건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각각의 물건에 대한 감성적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내용이 맥락상으로 그대로 통하고 있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자, what we need to realize.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을 쓰면서 뭐뭐하는 것. 그리고 뒷부분에 however를 썼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주제문인 거죠. 이거 이제 우리 CMU를 하면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유형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however가 사용이 되는 문장은 그 문장이 주제문의 의미를 담죠. 앞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however를 쓰는 순간 그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강아지는 귀엽다. 강아지를 사랑하자. 길 잃은 강아지를 보면 주인을 찾아주자. 그러나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강아지를 사랑하자가 아니라 강아지는 음식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를 쓰면서 이제 주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Our identity. 자, 비동사 뒤에 대시 나오면요. 주어를 쓰고 비동사 뒤에 that을 쓰게 되면 이 that은 100%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질 거예요. 이 구문 정말 많이 쓰입니다. 딱 외우셔야 돼요. 얘는 해석할 때 무조건 앞에 있는 주어는 대절의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비동사 뒤에 대절을 쓰면 대절 뒤에 동사까지를 잘라서 먼저 해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뭐뭐 하는 것을 뭐뭐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문장도 봐보세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러면서 뒷부분에 which includes our memories, experiences and history가 전부 다 앞에 있는 identities를 수식하는 거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does not reside in, reside는 거주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존재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맥락상 존재하다가 되겠죠.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in our object, 우리의 물건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물건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이 반전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자, 그럼 뒷부분에 all these aspects, 모든 aspects는 면, 이런 모든 면이래요. of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의 이런 모든 면들은 주어가 앞에 있는 aspect 복수니까 are를 쓰고 있죠. are already residing,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속에? in every fiber. fiber는 섬유라는 뜻도 있지만 기질, 성격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기질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의 기질?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기질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게 꼭 물건이 있어야만 기억을 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기억이란 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we ourselves, 우리들 스스로는 embody, 수능 필수 단어예요. 구체화하다. 우리 스스로는 구체화합니다. 뭐를? all of our memories, 우리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구체화합니다. Not our belongings,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구체화하는 거죠. 소유물을 구체화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therefore, 그러므로 once, 일단 we relinquish라고 하면 포기하다, 버리다. 일단 우리가 버린다면 the object, 물건을 버린다면 we feel attached to라고 하면 애착을 느끼다. feel attached to는 애착을 느끼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느끼는 물건을 일단 포기하면 we begin to find out, 우리는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who we really are,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아채리기 시작합니다. 즉 물질에 대한 이 물질이나 물건에 대한 의존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it is not surprising, 얘들아, not surprising은 뭐예요? 놀랍지 않다라는 말이죠. 놀랍지 않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를 말하는 거고요? natural,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앞에 있는 it이 가짜 주어고 데디아가 진짜 주어죠. Many spiritual and religious practices, 많은 영적 그리고 종교적 관습이, religious는 종교적인, practice는 관습, 관행, 이런 관행이 discourage는 막다라는 뜻이죠. 막는 것은 당연합니다. 뭘 막는 것? let go of. 우리 let go of가 무슨 뜻이고요? let go of는 놓다, 포기하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합니다. 뭘? your possession이라고 하면 소유물, 당신의 소유물들을 as a way, 방법으로서 to fight spiritual enlightenment는 계몽 또는 깨달음이라는 의미죠. 계몽 또는 깨달음. 그래서 영적 깨달음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야, 종교적인 관행이나 영적 관행이 영적인 깨달음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소유물을 내버려둔 것, 소유물을 포기하는 걸 막겠대요. 야, 소유물을 포기하는 걸 막게 되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막으면 돼야 돼? 안 되죠. 막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장려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encourage가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는 쉬운 모의고사,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6월인데 쉬운 모의고사 가지고 또는 쉬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2학년 2학기랑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지문들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하나 두 개씩 해석법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봐보세요. 49분이니까 선생님이 전체 지문 빠르게 직독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지문은. 자, 가봅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직독치케로. 자, 러닝. 민씨가 칠판 봐봐. 자, 배우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의 소유물로부터 충돌합니다. 문화적 이해와 정체성에 대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장려받습니다. 정의 내리도록 바로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런 종류의 환경 속에서 종종 쉽습니다. 감성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to each item, 각각의 물건에 대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holding on to, 소유하면서 물건들을 because of the memories, 기억들 때문에 그 물건들이 일으키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 속에. 그러면서 이 모든 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already residing,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질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체화시킵니다. 우리의 기억과 경험 모두를 우리의 소유물에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물건들을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It is not surprising. 당연합니다. 많은 영적, 종교적 관행들이 장려하는 것은 letting go of 포기하는 것을 당신의 소유물을 as a way 방법으로서 영적 깨달음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됐습니까? 맥락 통하는 거 이해돼요?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 나머지 2, 3번 하고 뒤쪽 부분 계속 할게요. 일단 계속 요 책을 챙겨 오시고요. 내일은 듣기 책이랑 아무것도 안 가져오시고 요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단어는 페이지 4페이지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오케이. 인사하고 갑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해석한 문장이